대응책 논의하고 지난번에 이제 만일 뭐 대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포대에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궤적이 그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 영토의 상공을 통과해서 이른바 ICBM급 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한번 이제 그 노동 미사일 때인가요? 한번 넘어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2,700km면 사실상 지난번에 북한에서 얘기했던 괌도 타격 그렇죠.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낮게 고도를 했으면 충분히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에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방향은 달랐지만 네. 거리를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 북한이 그 정도의 타격 능력을 이미 갖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일본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에 바로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지금 요격 체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파괴를 안 한 걸까요? 일단은 요격 체제가 지난번에 괌을 타격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패트리엇을 이 남쪽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괌을 혹시 쏘면 그걸 요격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거기에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아니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뭐 일본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으니까 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괌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군과 협력해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남부에 배치를 해놔서 만약에 남부로 쐈으면 그걸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북한이 또 북쪽으로 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게 머리를 많이 굴린 게 머리를 굴렸다 그래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영공을 100km 이상으로 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의 영공을 100km까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우주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다 공해처럼 공해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예, 결국. 예. 그러면서 또 괌 쪽으로 쏘지 않은 것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나 아니면 미국의 어느 비난으로부터 좀 피해보겠다. 아하. 그러면서도 미국의 의중을 떠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하고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괌 쪽으로 쐈을 때는 미국의 반발이 클 것에 대한 예. 우려가 있었고 네. 일본 쪽으로 쏘면서도 100km 이상으로 상공을 올림으로써 영공 안에 미사일이 들어왔다는 점들을 피하는 이런 아주 주도 면밀한 면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좀 이렇게 뭐랄까 견제하고 건드려 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북한은 지난 토요일 26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방사포다 그냥 포사격한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서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냥 미사일이 아닌 포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을 향해 딱 쏘니까 불사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전투기를 띄워서 네. 실제 무기를 싣고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라. 북한에 보여줘라. 이제 직접 대응하는 그 의지 같은 것들을 보인 거죠. 그리고 F-15 해가지고 폭탄 8발을 예. 그 훈련장에 직접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미국 쪽이랑도 협의를 좀 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이냐 결국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한미 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정부가 좀 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 좀 더 미국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한미 간에 그 부분을 둘러싸고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네. 실제는 알 수 없지만 예. 비춰진 건 그렇게 예, 비춰진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것은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조율된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처럼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또 빠르게 여러 가지 저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비로 뭘 했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순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 국방부 업무부가 끝난 뒤에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세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청 전력,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방사포 이런 것들을 저렇게 고도화하고 많이 만드는 동안 우린 뭐 했냐. 그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뭘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일타쌍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일거양득. 일거양득. 예, 좋은 표현이시네요. 저보다도 좋은 표현을 쓰시는군요. 어쨌든 일거양득. 네.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가 제대로 자금을 운영 못하는 것은 방산비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네. 성과가 없었단 말은 예. 누군가 돈을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이 방산비리의 온상이 됐고 또 많은 이 군인 중에 뭐 군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우리의 국가의 국방력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 하는 거를 양쪽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국방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력을 필요함과 북한과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칭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산비리 문제는 완벽하게 척결해서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방산비리가 또다시 나타나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산업청장 한꺼번에 문제를 그러니까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네. 까지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국방부에서 개혁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군을 이게 질타하는 식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군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역대 정부로부터 쭉 내려온 일종의 이제 미국과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미사일 사거리도 지금 800km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한미 연합 그 방위 능력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 이 부분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엄중한 안보 국면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도 협상을 해서 네. 미사일 사거리 같은 걸 800km라고 제한을 지금 돼 있지만 네. 이걸 제한을 둔다는 것이 사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우리 걸 찾아오고 작전 통제권 문제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40년까지 계속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병사 월급에 뭐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 많은 국방비는 어디서 나오게 될지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새 나가는 부분은 없어야겠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으니까 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괌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군과 협력해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남부에 배치를 해놔서 만약에 남부로 쐈으면 그걸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북한이 또 북쪽으로 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게 머리를 많이 굴린 게 머리를 굴렸다 그래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영공을 100km 이상으로 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의 영공을 100km까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우주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다 공해처럼 공해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예, 결국. 예. 그러면서 또 괌 쪽으로 쏘지 않은 것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심결을 건드려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나 아니면 그 미국에 하는 비난으로부터 좀 피해보겠다. 아하. 그러면서도 미국의 의중을 떠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하고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괌 쪽으로 쐈을 때는 미국의 반발이 클 것에 대한 예. 우려가 있었고 네. 일본 쪽으로 쏘면서도 100km 이상으로 상공을 올림으로써 영공 안에 미사일이 들어왔다는 점들을 피하는 이런 아주 주도 면밀한 면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좀 이렇게 뭐랄까 견제하고 건드려 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북한은 지난 토요일 26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방사포다. 그냥 포사격한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서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냥 미사일이 아닌 포로 이렇게 치부하고 싶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을 향해 딱 쏘니까 불사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전투기를 띄워서 네. 실제 무기를 싣고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라. 북한에 보여줘라. 이제 직접 대응하는 그 의지 같은 것들을 보인 거죠. 그리고 F-15 해가지고 폭탄 8발을 예. 그 훈련장에 직접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미국 쪽이랑도 협의를 좀 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이냐 결국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이제 한미 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정부가 좀 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 좀 더 미국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발표를 하는 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한미 간에 그 부분을 둘러싸고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네. 실제는 알 수 없지만 예. 비춰진 건 그렇게 예, 비춰진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축소하려는 듯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것은 사실은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조율된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처럼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또 빠르게 여러 가지 저런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비로 뭘 했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 국방부 업무부가 끝난 뒤에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세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청 전력,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방사포 이런 것들을 저렇게 고도화하고 많이 만드는 동안 우린 뭐 했냐. 그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뭘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일타쌍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일거양득. 일거양득. 예, 좋은 표현이시네요. 저보다도 좋은 표현을 쓰시는군요. 네. 어쨌든 일거양득. 네.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가 제대로 자금을 운영 못하는 것은 방산비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네. 성과가 없었단 말은 예. 누군가 돈을 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이 방산비리의 온상이 됐고 또 많은 이 군인 중에 뭐 군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우리의 국가의 국방력이 만큼밖에 안 됐다 하는 거를 양쪽으로 다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국방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력을 필요함과 북한과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칭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산비리 문제는 완벽하게 척결해서 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방산비리가 또다시 나타나면 국방부 장관, 차관, 방위산업청장 한꺼번에 문제를 그러니까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네. 하셨으니까. 정책 논의하고 지난번에 이제 만일 대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포대에 배치했지 예,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궤적이 그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 영토의 상공을 통과해서 이른바 ICBM급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한번 이제 그 노동 미사일 때인가요? 한번 넘어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2,700km면 사실상 지난번에 북한에서 얘기했던 괌도 타격 그렇죠. 와. 높이 올라가서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낮게 고도를 했으면 충분히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방향은 달랐지만 예. 네. 거리를 그 정도 비슷하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 북한이 그 정도의 타격 능력을 이미 갖췄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일본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에 바로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지금 요격 체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파괴를 안 한 걸까요? 일단은 요격 체제가 지난번에 괌을 타격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패트리엇을 이 남쪽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괌을 혹시 쏘면 그걸 요격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패트리엇이 거기에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아니 배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뭐 일본이 아직